정치마스터, 오늘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명 가능성이 여러 가지 보도에서 나오고 오늘 저희 사회 코너에서도 그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제명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꽤 나오던데요. 예. 그런 기류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좀 들었는데 예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제2차 비대위인 정진석 비대위 자체도 후보로 날아가 버리고 공백이 생기고 예. 공백. 그게 가장 최악의 상황. 그래서 나온 게 19일 날 원내대표를 무슨 뽑자. 그 이제 연동돼 있는 거예요. 예. 19일 날 원내대표를 신임을 뽑아 놓으면 28일에 만에 하나 예. 인용되더라도 예.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은 내림직하고 또 하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부분. 그날 28일 날 또 윤리위원회가 잡혀 있으니까 그때 만에 하나 뭐 이상해지면 예. 그래서 징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저게 징계위라는 게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가면 제명을 하는 위험이 크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다음에 추가 징계는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탈당 권유, 탈당 권유 해갖고 열흘 만에 탈당 안 하면 바로 제명이기 때문에 제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위험이 엄청난 거잖아요. 제3 당원들은 아주 열성 지지자들이야. 결국은 뭐 준석이를 쫓아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중도층이나 이런 데 보기에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또 심하네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또 징계를 받는 즉시 바로 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든지. 왜? 자기는 이제 당원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낸다든지 이런 법적으로 다툼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치적 위험은 있는데 제가 느끼는 당내의 주류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이번 기회에 몰아내자는 쪽이 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들어요. 과연 정리하자. 그렇죠. 뭐 객관적으로 여러분 정리하자. 예. 좀 더 정치적 용어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축출하자. 예. 그다음에 뭐 아주 사극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숙청하자. 예. 이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신현님 분석하시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은 엄청나지만 그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기류가 왜 그러냐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당의 주류들의 생각 이런 것은 이준석 대표가 화근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정리를 하자는 그런 기류가 좀 강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좀 전제하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 다시 말하면은 저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전 대표를 징계하고 나면 당에서 쫓아내고 나면 우리 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여기에 대한 저쪽에 주류들의 답변은 차라리 지금 하는 게 훨씬 낫다. 나중에는 이건 어차피 겪고 넘어갈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신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적으로 하수예요, 하수. 표현하시는 그 주류라는 그 부분들은 다수파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당내에서는 다수파입니까? 그리고 윤석 대표가 참 몰리게 된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우리 당내 주류들 입장에서 보자면 징계 이후에 밖에서 나가서 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나 운동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지고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됐다 그럴까? 제가 여쭤봤던 그 다수파냐고 왜 여쭤봤냐면요. 주류가 권력을 장악한 어떤 의미에서 주류인지 혹은 그 전체 여론의 측면, 당내 여론의 측면에서 주류인지 그 부분을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당내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여론도 조금씩 몰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나중에 적어도 수도권에서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 벌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보충할 수 있다고. 멀어지는 2030 세대 지지를 이준석 전 대표의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져도 제가 볼 때는 불리하다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동맹이 와해된 거다. 대통령 선거 때 이기게 만드는 예. 동맹 자체가. 그런데 우리 당의 주류는 그렇게 보는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예. 불안감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배 교수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가처분 신청 재판이 결코 국민의힘 지도부에 유리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판에 계속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신문 기일을 28일로 연기를 했어요. 예. 아직 이제 재판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인데 이미 이제 쟁점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기를 연기한 이유는 계속해서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예.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가 정당의 자율성을 사법부가 이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느냐 또는 침해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논리를 나가기 위해서 저는 연기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럼 제명까지 됐는데 또 불구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또 이준석 대표를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예. 이제 그런 압박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윤리위가 예. 공정하느냐라는 문제, 예. 그리고 또 독립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예. 문제. 일단 저는 이미 윤리위가 상실된 그런 윤리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윤리위의 핵심 윤리 기준은 뭐겠습니까? 예.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일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당 대표는 이제 선출직 아닙니까? 예.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예. 것이고 지금 이제 제명으로 간다면은 지금 이제 독립성도 상실된 윤리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징계 요청의 근거가 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지금 이제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를 중징계할 것을 추가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이제 윤리위에서 일단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윤리위는 당하고 독립된 그런 예. 판단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인사로 대부분 이제 윤리를 구성을 하는데 당원 내지는 뭐 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요청한다고 그래서 예. 이걸 추가로 중징계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거는 윤리 참칭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제공자가 일단 뭐 저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윤핵관이라고 예.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초선 의원들도 문제예요. 예. 초선 의원들이면 당의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윤심받들게 나서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책임자가 저는 윤리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으로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큰 논란.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제명해도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 이준석 죄송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도 큰 정치적 부담. 참 어떤 외통수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 타겟책은 뭐라고 보세요, 신현님은? 저는 여러 차례 예. 말씀드렸는데요. 타겟책이 있어요. 예. 첫째는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 그래서 유감이든 사과든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아니 그 당내 상황에 대한 적어도 그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 사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표 사퇴하고 그다음에 새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위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이준석의 영역, 이준석의 지분, 이준석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게 출발이 돼야 된다고 예. 봐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마음의 준비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주류 측에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첫째는 이 한쪽에서는 야당 대표, 단단하게 뭉친 저 거대 야당 대표를 상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당내에서 전 대표를 상대로 밖에 나가 있는 쫓아낸 정 대표를 상대로 또 한 번 이게 싸움을 하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전선에서 이렇게 정치력을 섭비하는 게 맞느냐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끊임없이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당내에서 별로 없을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 이재명 대표의 노련한 저런 정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는 자기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쟁점을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붙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신호를 주고 나름 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양쪽 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났을 테고 주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손해 보는 팀이 누구냐 이런 걸 따지고 보면 뭐 예. 대통령이 가장 손해를 많이 예.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렇다면 제가 예. 생각하는 해법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원칙을 지키면 된다라는 예. 것입니다. 일단 원칙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의 원칙을 지키면 예. 된다. 그럼 법의 원칙이 뭐냐? 이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정확한 원칙을 줬잖아요. 예. 당원과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쫓아내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최고의 체제로 복귀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최고의 체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당원들의 총의와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면 이제 6개월 뒤에 돌아오니까 이제 앞으로 1월 달에는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정상대로 선거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일단 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예. 저도 여러 가지 부득이의 소치가 있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라고 당원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전혀 답이 안 나온다. 왜냐?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예. 쪽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원칙을 다 법원의 판단도 예.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또 5차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은 예. 대혼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원칙으로 가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아까 예.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게 그런 상황 인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저렇게 되면은 내후년 총선 때 수도권 특히 젊은 층의 이반을 예. 다시 복구시킬 만한 우리가 계획이 있느냐 예. 대체제가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지금은 무조건 윤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게 당을 정리하는 거다. 내분을 없애는 길이다. 당내의 이견을 해소하는 길이다. 당을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게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인간적인 호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공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께서 저는 좀 더 지금은 분노의 시간이 크지만 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지점이 생겨야 된다. 예. 그것은 당내에 있는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당 외 인사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전혀 안 보이는 데서 문제의 출발점이 예.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미안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동시에 아니면 시차가 좀 있더라도 같이 움직여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정치적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정치적 절충과 타협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저 부분이 왜냐하면 그 이준석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밖으로 내치면 네. 우리 텐트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잘 될 거냐? 우리한테 유리하냐? 예.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로 유리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의 은행 행태가 도저히 우리는 못 참겠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낫다고 판단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 제 판단 지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자, 지금 시간이 말해줄 예. 거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어, 내후년에 예. 총선에. 배 교수님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만 그 네.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혹시 어느 쪽 지금 뭐 오리무중인 상황인가요? 전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당내 예. 분위기에서는 아시는 대로 의원들이라는 게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니만큼 선거의 전문가들인데 예. 그 선거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표를 받는 행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호영 의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용호 의원이나 죄송합니다만 뭐 호남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겠죠. 그런데 예. 남은 임실순장. 근데 뭐 도전한 거 저는 뭐 의미 있다고 보는데 성패에는 주호영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아, 주호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배 교수님 다른 주제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에 동의하시는 거죠? 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뭐 야당 탄압, 예. 또 뭐 정적 제거, 예. 또 뭐 정치 보복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걸 보면은 소환했다가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돈 문제가 아니고 발언 문제거든요. 과연 이게 합당한 부분인가라는 네. 것 관련해서 정적 제거용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저는 더 무게중심이 실린다고 예.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검찰만 문제냐? 지금 경찰도 문제거든요. 예. 지금 이제 경찰이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이건 100% 기소가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정성과 관련해서 1년 전과 전혀 다른 180도 1년 전에는 이제 무혐의인데 예. 지금 뭐 특별히 바뀐 것도 없는데 이제는 기소 의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느냐라면 이제 독립성이 훼손이 됐다고 예.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경찰의 보안 수사가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혐의를 보면은 제3자 뇌물 공여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3자 뇌물 공여죄라는 건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3자에게 뇌물이 가도록 하는 예. 건데 지금 성남 FC의 구단 주인은 누구냐? 이게 이제 시민 구단이기 예. 때문에 그럼 성남 시민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뇌물이 성남 시민에게 갔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정적 제거용이라는 예. 부분이 좀 설득력 있다고 야당에서는 그 어떤 대항 수단의 하나로 또 여론에 힘입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면을 좀 예. 봐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산 넘어 산 예. 험난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의 이제 특검사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으면서 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가지고 단독으로 처리해가지고 특검이 처리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은 저는 여론의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이 지금 MBC 여론조사 예. 결과 보면은 찬성 60이, 예. 반대가 30이 아니겠습니까? 2배 가까이 찬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심증을 굳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뭐 전혀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이 현재는 이제 60%가 넘는데 더 높아진다면은 예. 저는 얼마든지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여론이 있다, 이렇게 관건이다.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현님, 지금 야당의 규정 정적 제거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방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어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갖고 있는 불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예. 정적 제거, 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 또 야당 뭐 총수 제거하는데 예.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출발 지점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 FC만 해도 왜 문제가 됐나요? 이런 게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또 수사를 했던 시작된 거잖아요. 예. 다들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대장동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가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예. 지사님 이렇게 시작된 거고. 그게 민주당 내 내부 경선 때 다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어떻게 보면 친문 시민단체라는 데 시작해가지고 자살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다 예. 알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찰과 경찰이 없는 혐의를 기획해서 이른바 만들어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뭐 앞으로 어쩌면 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 법감정으로도 우리가 그 정도는 되잖아요. 누구도 법이 두 없으니까. 가지 질문을 좀 예,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혐의들은 이번에 기소된 혐의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선 내내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이런 게 기소를 했으면 어떤 실체를 가지고 기소했으면 국민들이 차라리 어느 정도 또 이해하기 쉬울 텐데 뭐 발언의 허위성, 약간 좀 반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니까 그게 국민들은 이제 제가 수원 FC 제가 보기에는 그 순서대로 누가 정했다는 순서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수사의 신속성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봐야 되지. 근데 대장동의 경우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꽤 수사를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이 실체적 무슨 증거를 잡았으면 그 굵직한 덩어리부터 기소를 탁 하면 될 텐데 그렇겠죠. 왜 오해를 받냐 하면 약간 반개적인 걸 걸어가지고 그동안 시간 벌어가지고 뭘 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 같습니다. 그거는 예. 그 검찰을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이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겠죠. 나중에 수사해도 안 되면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된 것부터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발언의 이야기도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법원에서 판단 받아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저 성남 FC급 하더라도 물론 시민구단이라고 하지만 돈을 줬다는 게 문제가 있죠. 다른 기업들은 다 텐데 두산만 왜 문제가 됐나요? 예. 용도 변경을 해주고 특혜를 준 것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돈을 받고 아니 성남 FC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뭔가를
큰 특혜를 준 거 저 자체가 삼자 뇌물이 되는 법률적 행위란 말이죠. 저게.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후원금 준 사람들은 기업들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예. 이 무혐의. 부분은 백 교수님 반론을 좀 네, 들어야 될 지금 것 이제 같습니다. 예. 논리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일단 FC 문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남 FC에서는 경찰이 무혐의했거든요. 예. 근데 뭐 내부에서 뭐 나온 얘기 이런 얘기는 사실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문재인 정부부터 또 있었다는 거는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계속 있었으니까 예. 이런 게 이제 논리가 안 되고 그 이제 성남 FC 같은 경우는 뭐 특혜를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돈을 지금 뇌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두산의 건설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당 뭐 한 6개 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똑같은 그런 이제 뭐 혜택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광고비로 들었다는 게 지금 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제가 반복했던 얘기지만 그 광고가 그러면 성남 시민들에 의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 성남 FC가 성남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예. 그게 그러면 뇌물이라는 건 지금 법의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예. 이건 뭐 억지 끼워 맞추기식 나중에 기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 부분은 저는 결국은 사법부에서 저는 무죄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 두산 문제를 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성남 FC의 여러 개 기업에서 170매덕인가 예. 저 후원금을 냈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 무혐의 처리돼요. 예. 하나가 왜 두산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서 대가로 해주고 공문도 오가고 나름 뭐 그걸 특혜를 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 되는 게 이게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이재명 지사가 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제3자 뇌물이라고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예. 특혜라고 지금 규정을 하니까 예.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예. 특혜도 볼 수도 있고 본인은 이제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안 옵니다. 예. 서울의 대기업이 같은 예. 유수한 기업들. 그러면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인센티브도 지금 우리 신현 논리라면 다 특혜가 되고 예. 또 범죄가 되는 건데 그거는 전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 뇌물 공여죄라는 것은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리고 뇌물 공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예.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부정한 청탁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난 적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또 반복된 얘기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청탁이 있었다라고 예. 해서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럼 성남 시민이 수혜자인데 이게 뇌물이 되냐라는 예. 얘기죠.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반론하시고 끝내. 예, 바로 할 거 없어요. 예. 예. 자, 시간이 어중간한데 저는 반론을 하실 줄 알고 시간이 안 네, 되었었는데. 짤막하게 아니, 밖에 질문 우리가 주시죠, 뭐. 반론할 거 아니고 그거는 네. 나중에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예. 아, 시간은 약간 남아서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저 야당에서 결국 정확하게 여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 야당에서 정확하게 약점을 잡은 거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취약점, 약한 고리를 잡아챈 거예요. 자꾸 예. 그는 정치로 보면 아주 현명하다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이게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 현 대통령 영부인을 과거 행적 때문에 특별 검사를 한다. 그것도 야당의 법안대로라면은 그 검사와 특검과 특검보 4명, 예. 검사 20명, 시간은 이제 수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말이 이게 가장 보십시오. 아니 2008년에 경력 허위 14년 전, 15년 전에 것. 그다음에 2010년에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예. 12년 전에 것. 이 과거 일을 가지고 현재 영부인을 특별검사의 수사에 올려서 왔다 갔다 한다. 예. 말이 되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